네, 저희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9411번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GST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5,180원에 비중은 8% 가지고 계신데요. 눌림목이라는 생각에 매수했는데 손절가 목표 주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자꾸 무너지니까 또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친절한 버전 하나랑 네. 뼈 때리는 버전 하나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섭네요. 네, 친절한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눌림목에 진입을 하셨고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면 보통 뭐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들, 이 정도 가격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깨지면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한 14,500원 정도, 이 정도로 손절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대 짧게는 뭐 눌림목의 단기 시세를 보고 접근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이 정도로 보통 보고 눌림목에 대한 매매를 활용하고요. 눌림목이란 생각에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 목표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미 정하고 들어가셨어야 되고요. 눌림목에 대한 기준을 잡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눌리고 빠졌잖아요. 이미 손절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식에는 목표가는 없어요. 목표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어차피 공식으로 나오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가지지 말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세우셔서 한번 더 빠졌을 때 손실이 나올 만한 구간의 확률이 높은 쪽 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잘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보탬이 되실 거예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미 손절을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냉철하게 말씀드려봤고요. GST 꼭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176,700원에 3%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와 항상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AI 반도체 붐을 타고 올해 초반부터 해서 중순까지 정말 강력한 랠리를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좀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여전히 저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미 패권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1등 자리를 빼앗아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 하드웨어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면서 삼성전자 쪽으로의 이제 수급이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 결국 하드웨어, 뭐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왜냐면은 뭔가 제품이 나와야 그 안에서 굴릴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들이 하드웨어 쪽이 먼저 움직였다면 최근에 오늘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산업의 패러다임도 이 순서가 있고 흐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초반부에 작용했었던 AI 모멘텀은 하드웨어 쪽에서 나왔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좀 더 뛰어나고 그래도 반도체는 이미 단계를 좀 벗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1단계에서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2단계 제약 바이오 거쳐서 이제 인프라, 경기 민감, 중후장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I라는 그 산업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셀바스 AI라든지 뭐 각종 AI 관련된 종목을 급등하는 종목을 봐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처럼 이제 우량주이면서도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AI라는 이 키워드를 봤을 때 수급이 몰릴 만한 쪽은 저는 네이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제가 몇 번씩 여기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앞서서 남북경협주들, 테마주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 그런 쪽으로 몰려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꾸준하게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종목은 또 우량주나 그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AI 단에서는 네이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쌍두마차라고 불렸던 이제 카카오랑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카카오는 이제 분할 이슈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래부터 이제 한국의 구글로 불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 기반 AI라든지 쇼핑 그리고 광고를 카테고리로 한 AI 기업들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어떻게 수익화 모델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 우량주라 저는 요즘 트렌드에 맞춘다라고 보신다면 AI라는 키워드를 봤을 땐 네이버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당분간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추후에 다음 사이클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전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 15만 원 구간이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추세가 살짝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을 추가로 노려보시고 역시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너무 이런 단기적인 이 매물대 지지 라인이나 상단 라인을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는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AI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현대코퍼레이션 네. 22,300원, 22,300원에 비중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실까요? 30%예요. 22,300원이요. 예, 예.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 살짝 왔었는데 좀 아쉽네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게 무슨 왔다 갔다 막 하는 건가 아니면은 꾸준히 저기 할 수 있는 건가? 이 말을 내가 말하자면 텔레비 보고서 이제 거기서 얘기해줘서 한 건데 네. 이제 우리 저기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는 왔거든요.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은 그 상사 기업이에요. 네. 상사 기업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 자원 개발 쪽을 주력으로 했었고, 그런데 자원 개발 쪽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 이 들어가는 돈이 많았죠. 그러면서 손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뭐 무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 사업의 특징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수익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놨다 보니까 이제는 큰 매출이 나오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포트에서 다뤄진 부분은 주주환원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물음표가 다뤄졌어요. 저번 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를 해당 기업이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냥 장밋빛 전망만 볼 게 아니라 사신 단가 대비해서 밀렸다가
오늘 비슷한 단가까지 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럴 때는 뭐 반이라도 또는 전부라도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TV를 보고 주식 같은 경우를 매수하시지는 마세요.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중 매체 보고 단순히 종목을 매수하면 그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을 가지시고 뭐 매체를 활용해서 주식을 접근하시면 그 확률은 높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의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기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봤고요. 그래도 주주화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911번님께서 PSK 홀딩스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8,600원에 비중이 50%나 가지고 계신데요. 제발 꼭 상담 바랍니다. 제발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PSK 홀딩스는 더 크게 밀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PSK 홀딩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중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번에 이제 매매하실 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우량주나 대장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HBM 관련해서나 AI 관련해서도 반도체 붐이 일었을 때 한미반도체라든지 여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이런 쪽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왔던 것인데, PSK 물론 좋고 PSK 홀딩스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하드웨어 사이클은 이미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는 지금 좀 멀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이제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가 좀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럼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릴 정도의 그런 안정감이 있으려면 뭐 하다못해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우량주여야 하는데, 혹은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비중이 또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초반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퀀텀 점프를 하기 전까지는 대표적으로 그 중심 축을 잡아주는 지표 종목들이나 대장주를 조금씩 들어가시면서 비중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여타 다른 종목을 조미료처럼 첨가하시는 게 좋아요. 좀 더 위험하거나 등락이 큰 종목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라면 지금 늦긴 했지만 만약에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를 감행한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 쪽에 차라리 50% 비중이 있었다면 조금 더 괜찮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PSK 홀딩스라서 저는 이미 추세가 깨졌고요. 시기상으로도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감안했을 때는 지금 당장 절반 물량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 역시도 저는 뭐 홀딩 하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2만 원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겠지만, 저는 당장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리고, 이게 그러면은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우상향 전망이고, HBM단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진율도 너무 훌륭합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원래 20% 후반에서 이제 30%대, 뭐 40%대 절대적인 마진율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 잘하는 기업이 빠지는 건 뭐 역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아직 안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빨리 땡겨다 썼다. 그러면서 1차 파동이 2차 파동까지 너무 강력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바로 절반 물량은 정리하시고 추후에 다시 재진입을 노리시던가 아니면 종목 교체를 좀 진행해 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PSK 홀딩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저는 어버브 반도체고요. 네. 18,426원에 2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추가 수량도 좀 1,000주 이상 가지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좀 덜 손실을 좀 덜 하게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네. 전문가님한테 조언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상담을 부탁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냐 손절이냐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입니다. 이성웅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손절이냐 추가 매수냐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손절하기에는 늦었고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추가 매수란 건 더 가격이 빠졌을 때 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 그 상식을 깨보는 겁니다.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은 아주 작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건 탑재가 되는 게 스마트폰에도 탑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그 스마트폰이 새로운 기능이 생겼을 때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강했던 이유기도 하죠. 어버브 반도체도 함께 주가는 움직였는데 상대적으로 상승은 덜했어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가전제품, 다른 디바이스들 이게 아주 온디바이스화 돼야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시냐라고 하면 다시금 방송을 보실 때나 신문을 보실 때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실 때 온디바이스 AI로 도배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어찌 보면 주가가 오를 만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지금 빠지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빠지고 여기에선 빠질 만큼 빠졌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마련하셔서 하시면 지금보다 더 잘 되실 테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란 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버브 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카카오 75,000원에 20%입니다. 75,000원이시면은 2년 좀 넘게 들고 계셨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래, 요새 카카오가 약간씩 움직이더라고요. 네이버가 네.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출까 싶고 네. 그런 생각에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 이 앞전에 그 전화 문의를 들으니까 손도 대지 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니까 또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그걸 해봐야지 되나 어떻나 싶어가지고 한번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려고 네.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저기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부정 들어주셨는데 아까 네이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카카오는 역시나 아직인 건가요? 일단 저는 네. 이제 시청자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혹시 올라가고 있을 때 2020년도 후반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을 때 2022년도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일부러 조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 이익을 좀 봤어요.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점점 내려와가지고 카카오가 막 나라에서 막 그 제한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막 하루아침에 막 그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그걸 손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가는 7만 5천 원이 되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중간에 뭐 이익도 좀 보시고 뭐 보유 기간도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중간에 맨 이제 뭐 분할 처음에는 이슈도 다 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 맨 처음에는 약간 팔아가지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막 나라에서 규제가 나오니까 막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단가에서 이제 그래도 또 제가 4만 얼마에 추가 매수를 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낮췄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수익 봤던 거 생각하니까 이 매도하기가 싫죠, 또. 예, 그래 무조건 일단 근데 이제 가지고는 추가 매수를 나왔습니다. 고려하고 계시다 그러셔서 저는 부정 의견을 드렸어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예, 그렇지요. 예, 제가 앞서서 그 혹시 그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한 거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들으셨나요? 네, 그래도 요새 약간씩 올라가니까 단가를 지금 뭐 추가 매수 해가지고 길게 가는 게 아니고 단가만 그쵸, 그쵸. 약간 낮추기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네. 제가 물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솔루션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를 참고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카카오 네이버가 쌍도마차인데 이 플랫폼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에서 앞서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쌍도마차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권을 SK하이닉스에게 뺏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덜 올라갔고 SK하이닉스가 무너질 때 삼성전자는 과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졌는데 그때 가격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좀 떨어진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올랐다 하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급락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주와 부대장주 그리고 패권을 뺏은 자와 뺏긴 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다 뺏겨버려요. 더 나은 주식으로. 물론 이제 기업단에서 봤을 때 카카오가 더 나은 기업이다, 네이버가 더 나은 기업이다. 제가 감히 이거를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카카오보단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에서도 딱 드러나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께 보이는 걸 믿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대장에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매를 굳이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했는데 추매해서 나오고 싶다. 그러기보단 차라리 저는 그 추매할 돈을 SK하이닉스에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카카오라는 그런 산업 생태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AI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차라리 추미할 돈으로 네이버를 사가지고 같이 이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매를 또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한 종목에 이제 애정을 너무 쏟다 보면은 나중에 아픕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랑해 보셨죠? 예, 나중에 많이 아파요. 사람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예, 예. 제가 그러면 카카오도 너무 많이 좋아하지 지금- 마시고 네이버라는 예. 차선책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분산 효과를 노리셔서 추매할 돈을 이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네이버 접근해 보시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167번님께서 제주 반도체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7,000원에 15%인데요.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졌지요. 대응 방법과 진단 부탁드려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자꾸 이사님께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는 앞선 종목보다 오히려 더 밀렸거든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략은 없어요. 네. 이미 일은 벌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일인가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수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걸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는 없어요. 아까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온디바이스 AI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었을 때 호황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를 한번 보시죠. 이때 당시에 2023년 12월에 온디바이스 AI란 거에 직접 수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이성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우선은 답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또 온디바이스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몰라요.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이 다음에 그걸 고민해 보세요. 추세가 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밀리는 이렇게 역으로 걸리는 추세에서는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15%에서 추가 매수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고 15% 비중이니까 다른 걸로 만회를 하면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상담 좀 자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창대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와의 괴리가 너무 크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저는 일단 추세가 깨지면 일정 정도 물량을 덜어내야 된다라고 항상 네. 말씀을 드려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1차적인 슈팅이 많이 나왔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바닥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사이클상으로 3년 사이클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하락 조정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1년이 좀 넘어가는데 빠지는데 올라가는데 1년, 빠지는데 1년, 뭐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한 1, 2년 걸린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제주 반도체는 낙폭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만한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과연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물량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더 줄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추후에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재진입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 절반 정도 물량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하나오션요. 한화오션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37,000원에 30%요. 37,000원에 30%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그래서 주셨을까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예, 예.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이사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촌자님 지금 아주 살짝 손실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종목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강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선은 가깝게 네. 이 종목이 이제 그 임직원들의 오버행 이슈가 있죠. 물량에 대해서 그게 뭐 100%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 짧게는 그 오버행 이슈가 시장에 출회되고 나서 뭐 자리를 잡겠죠. 그랬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 수가 있겠고요. 그 MRO 사업이라고 하죠. 해외에 군함을 정비하는 사업을 만약에 지금 예정대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정비 사업을 예정대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 장기 매출이 한 20조 정도는 더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안고 주가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열고 한번 보시되 이제 뭐 오버행 이슈 있으니까 그게 시장에 나오면 주가에 다른 티가 날 거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임직원의 오버행 이슈가 있다.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 추후에 추가 매수해보는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네 종목은 괜찮은 건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2624님, 셀바스 AI 21,9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오래됐어요. 요즘 올라오는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AI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관련주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6366님, DB하이텍 36,730원 8% 9월에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 언제쯤 올라갈지 목표가 얼마로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라마스 아미의 반도체 지원금 비판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6367님, 유한양행 11만 5,300원 10%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셀바스 AI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부터 같이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AI 반도체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도 이제 카카오를 좀 안 좋은 듯이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카카오 네이버가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볼 뿐이죠.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이 모멘텀 자체가 좋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네이버가 대장주 역할, 지표 종목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꺾이는지 꺾이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만약에 꺾이지 않으면 셀바스 AI는 계속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상 지금 기술적 200일선 이동평균선 저항을 맞는 자리라서 한 차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근에서 이제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좀 안정감 있는 네이버, 특히 뭐 카카오, 특히 네이버 쪽으로 좀 이제 분배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눌림 이후 재반등하는 것까지 추세 자체는 이어갈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선까지 최종적으로 노려보시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DB하이텍인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추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제 지켜보지 마시고 당장 물량을 절반 정도 정리하고 절반만 가져가셔가지고 추후 반등하는 거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업을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 솔직히 실적적인 부분은 성장성이 꽤나 괜찮습니다. 마진율도 이제 성장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져가 봄직한 종목인 건 맞아요. 다만 물량 조절만 좀 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 추매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하느냐? 지금 차트가 돌아서지도 않았고요. 좀 돌아서는 거 지켜보시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매일경제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다시 비둘기적으로 완화 국면으로 돌아설 때쯤 추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또 다시 재개하는 모멘텀. 그걸 이제 보시고 추매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제약바이오는 다 제가 말한 대로 비슷하게 추매 타점이나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잘 가져가시되 추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이 떠오르고 있죠. CBDC나 사료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